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5번째 시간은 적종 1과목 마무리하면서요. 문제풀이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1과목 적종의 내용은 다 배우셨어요. 생기초하고 기본에서. 하지만 우리는 문제풀이를 안 해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 문풀 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모든 보장 방식에서 1과목에서 나오는 문제는요. 계산 문제. 일단 가입 금액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뭐 가입 금액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보험료 쪽으로 가고요. 보험료. 하나는 보험금 쪽으로 갑니다. 보험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개념 알고 있느냐? 1과목에서는요. 자, 보험료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일단 영업보험료 구하세요. 또는 순부가보험료 구하세요. 또는 계약자 부담보험료 구하세요. 환급보험료 구하세요. 거기에 적종 같은 경우는 차액보험료가 나올 수 있겠죠. 차액보험료, 가입금액 감액과 함께 언급되어 있는 게 적종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지요. 네. 자, 보험금 쪽으로 가시면 사실 뭐 1과목에서 개념 위주의 문제, 뭐 생기초 수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각 보장 방식마다 그래도 이런 거 출제하고 싶은데 이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적종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가입 금액을 산정한다. 다 제시하고 가입 금액만 산정하세요. 너무 뻔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인수 관련 수확량, 평년 수확량이나 평년 착과량을 계산하게 하고 가입 금액을 계산하게 하는 문제가 나오기 쉽겠죠.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량 그냥 계산하게 할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그렇다면 예를 들어 15점짜리다. 그럼 여기 최소 10점 이상이 배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뭐 신규 가입이라든지 뭐 이런 조건을 주어져서 가만히 보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그냥 표준 수확량이 100%구나. 표준 수확량 어딘가 제시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표준을 평년 수확량 착과량으로 해서 가입 금액 산정해서 이렇게 쭉쭉 15점짜리 문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도요. 보험료 우리가 물론 보험료의 구성, 영업보험료는 순과 부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계약자 부담 보험료, 순보험료 중에서 지원보험료를 뺀 거죠. 지원보험료. 자, 이 지원보험료, 순보험료 중에 지원율, 정부, 지자체는 제시가 될 것이고 정부는 다 50%잖아요. 예외되는 게 뭐가 있죠? 적종하고 벼.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그것도 매년 바뀌잖아요. 25년까지. 낸다면 여기서 내기가 쉽겠죠. 왜? 자기부담 비율을 알아야 자기부담 비율을 제시하고 국가지원율, 제시된 지자체 지원율을 이용해서 지원보험료를 구해야, 지원율을 구해야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여기도 사실 출제자가 적종이나 벼에서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낸다면. 자, 그러면 자기부담 비율을 알아야 돼요. 자기부담 비율 3년 연속, 2년 연속, 손해율 100% 이하. 그쵸? 손해율 나오네요. 우리 지난 강인가요? 지지난 강인가요? 한번 살펴봤었죠. 손해율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았어요. 자기도 있었고 또 뭐 있었죠? 적종, 적과전, 누적 손해율 가지고 보장 수준 할 수 있었잖아요. 착과감소보험금 보장 수준. 또 보험료에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이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손해율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보장 수준도 있고. 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다 이래요. 1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 여러분들께서
지도를, 맵을 다 그리시고 각 보장 방식마다 적종하고 변은 계약자부담보험료 조심해야 되겠구나. 차액보험료 적종에 나오기 쉽겠구나. 손해율 가지고 이런 게 나오기 쉽겠구나. 적종은 보장 수준도 있네. 자, 인수관련 수확량 계산해서 가입금액 계산해서 보험료나 보험금 빠지기 쉽겠구나. 그중에 신규 가입이라면 어떤 차이가 있겠구나. 이런 거.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 넣으시면 계산 문제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적종 교재에 있는 1과목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또 2과목하고 2과목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요. 적종의 8할은 조건 확인이다. 계약사항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시간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세요. 계약사항 봤더니 10만 개가 기대된 과수원이래요. 가계약. 실제 결과 주수 1000주. 여러분 교재에 이거 100주로 돼 있는데 제가 실수한 거예요. 1000주예요. 고쳐 놓으세요. 네. 그러면 주당 100개가 기대된 과수원이네요. 가입 특약이 없고요. 특약 미가입. 저때 특약 가입할 수 있는 거 적종 3가지죠. 부보장 특약 3개, 적과 종료 전 한정보장 특약, 나무손해보장 특약. 그중에서 만약에 나무손해보장 특약이 가입됐다. 여기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 안 써있고 그냥 보험금을 구하세요 한다. 그럼 나무특약 보험금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긴 지금 어떤 보험금 딱 제시가 되어 있죠. 어쨌든 보통약관, 특약 미가입,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기간이에요. 과중은 개당 0.2kg이고요. 과실 킬로그램당 3,000원 가입 가격 있네요. 적종은 사고 발생하면 과중조사하는 게 아니더라. 손해율표가 나왔어요. 최근 4개년 기준으로 해서 순보험료하고 손해율 낸 것 중에 라고 해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합계 아닙니다. 순. 그럼 손해율 계산은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계산이 뭔가 필요한 것들은요. 숫자가 지저분하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순보험료 얼마예요? 합계 다 하니까 110, 90, 30, 4개년인데 여기 2022년에는 순보험료가 없네요. 보험료 안 낸 거는 미가입한 해죠. 그쵸? 미가입한 해. 보험료 안 내니까 미가입한 해니까 보험금 지급할 일도 없고. 자, 요거는 보험료 낸 해, 가입한 해인데 지급보험금이 없네요. 무사고란 뜻인 거죠. 네. 이런 표에서 그런 것도 읽으시는 습관. 그러면 순보험료 300만 원 냈네요. 300만 원. 이런 건 이제 미리 계산해 놓으시면 편하다는 거예요. 300만 원. 지급보험금 150만 원이네요. 손해율 몇 퍼센트? 50%. 자, 최근 4년간이죠. 최근 2024년 빼고 2023년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손해율. 아까 우리 손해율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었어요. 보험료에 적용되는 할인 할증률, 그다음에 누적 적과전 손해율. 근데 여기서 적과전 손해율 알 수 있나요? 보험금이 이게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 한다면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 나와서 착과 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이 70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지만 여긴 그냥 지급보험금이잖아요. 그렇죠?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판단이 불가능하고. 그럼 또 하나 자기 부담 비율 알 수 있죠. 3년, 2년 연속인데 아니잖아요. 10, 15. 손해율이 뭐든 간에 10, 15%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은 20%구나. 그쵸? 네. 이런 조건에서 그런 걸 한번 이제 쭉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사 내용 봤더니 적과 종료 전에 자조화 기간인데 우박. 재해 발생했네요. 재해 발생했어요. 오케이. 적과 착과수가 6만 5천 개. 아까 평년이 10만 개였죠. 평착이 10만 개. 근데 적착이 지금 6만 5천 개. 그럼 여러분 벌써 기준 착과수 계산되시죠? 사고 발생했잖아요. 자, 미보상 비율, 미보상 주수 없구나가 아니라 미보상 감수량 없겠구나. 비율이 빵이어도 미보상 주수 있으면 미보상 감수량이 나올 수 있더라. 두 덩어리더라.
저희 강조했잖아요. 불합리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아이고. 착과감소 보험금 구하는 거죠? 뭐 다 나왔네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일단 순서. 착과감소량. 착감이라고 쓸게요. 그냥. 착감. 평착 마이너스 적착. 저가 종류전 3개 중에 1, 2, 3, 1번에 해당하죠. 종합위험, 특약 미가입이면서 자연재해, 우박 발생했잖아요. 그쵸? 그럼 그냥 평 마이너스 적, 뭐 최대가 어쩌고 비교 뭐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그러면 10만 개 마이너스 6만 5천 개 그러면 3만 5천 개. 저는 그냥 한 줄 풀이 할게요. 여러분은 3만 5천 따로 쓰시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 각각 과중을 곱하시든가. 근데 저는 수로 한 다음에 적종은 마지막에 과중 곱하시는 게 조금 실수를 줄이는 방법 같아요. 곱하기 아까 과중이 0.2kg이었냐? 2kg이었죠. 200g이었으니까요. 볼까요? 네, 맞네요. 자, 그러면 착과감소량 나왔죠? 7,000 나왔네요. 자, 두 번째 미보상 감소량 미감 땡큐 0kg. 둘 다 없잖아요. 세 번째 자기 전에 기준, 그쵸. 기준 수확량, 기준 착과수 과중해도 상관없고요. 저가 착과수 6만 5천 개 더하기 일단 착과감소가 실수 쓰는 거예요. 3만 5천 개 합치면 10만 개 곱하기 과중 10만 개 곱하기 0.2니까 2만 킬로그램 그대로죠. 평년 착과량, 가입 수확량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동그라미죠. 우박 재해로 인해 감소된 보험금 지급 대상이잖아요. 2만 킬로그램.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나와야 되겠죠. 자기. 아까 자기 부담 비율 조건이 연속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저 20%였어요. 그러면 2만 킬로그램 곱하기 0.2 4천 킬로그램이 나오네요. 자, 착과감소 보험금의 자기? 아니요. 총 기간의 자기. 다 나왔네요. 할 거 다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적종 문제 푸실 때 여러분이 가장 편하고 이건 내가 이렇게 할 실수가 적더라. 즉 저처럼 수로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한 줄 풀이 하면 안 되지만 3만 5천 곱하기 0.1에서 나중에 과중하시거나 이런 게 편하신 분은 이렇게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습관을.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여기부터 10만 곱하기 0.2, 6만 5천 곱하기 0.2 량으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문제 깔끔하게 푸셔야 됩니다. 눈으로 하지 마세요. 손으로 다 푸셔야 됩니다. 자, 착과감소량 미보상 없고 기준 동그라미구나. 오케이. 가입금액 감액 안 하는 거죠. 이땐 기준 똑같으니까 가입과 기준이 같잖아요. 가입이 부등호가 많지 않잖아요. 자, 자기부담 비율 제시가 안 돼 있어도 아까 같은 손해율표에서 알 수 있더라. 착과감소 보험금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네. 자, 만약에 보장 수준이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 칠판의 한계 때문에 약간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해 주세요. 보장 수준이 안 제시돼 있어도 제시돼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여기 문제가 보장 수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여기가 착과감소 보험금이라고 해볼게요. 보나마나 몇 %예요? 제시 안 돼 있어도. 왜? 3년 연속이었잖아요. 그것도. 아무리 손해율이 지급보험금이 다 빵원이라 해도 연속가입, 보험료 제시 안 된 연속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 수준은 보나마나 70%다. 하나의 문제에서 읽어내실 수 있는 거. 네. 자, 그리고 적과전 우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잠깐 문제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생기초 단계에서 저가 종류 이전의 자연재해가 저가 종류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였죠? 저가 종류 이후면 무조건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데
감소과 실수의 합계가 누적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가 종료 이전에 일어난 원래 이후 특정 실종으로 인한 감수과 실수를 합계 내서 과중곱해서 보험금 지급하는 건데 저가 종료 이전에 발생한 무슨 재해? 자연재해가 있다면 그렇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무조건 첫 번째 사고로 간주해라. 기억나시죠? 첫 번째 사고가 태풍이 있어도 아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첫 번째는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해야 된다. 적과 종료 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기억나시죠? 왜 그런다 그랬죠? 왜? 자연재해를 입었어요. 둘 중에 하나죠 뭐. 떨어지거나 계속 매달려 있거나 또 하나 있네요. 나무가 죽었거나 그쵸? 나무가 죽은 거, 떨어진 거 적과 착과수 조사할 때 다 빠지잖아요. 기억나시죠? 조사 대상 주수할 때 나무 죽은 거 수확불능 다 빠지잖아요. 실, 미, 고, 수 빠지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할 때. 나무 피해만큼 조사 대상 주수가 줄어드니까 결과값인 적과 착과수도 줄어들고 적과 착과수가 줄어들면 평착과 적착의 사이를 보장하니까 줄어든 만큼 착과 감소량이 늘어나서 보험금 지급 대상 꼭 인정돼요. 아니면 뭐 낙과가 됐어요. 과실이.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인데 낙과가 되면 주당 착과수가 원래 150개 있어야 될 게 120개로 떨어지잖아요. 그쵸? 착과수가 주당 떨어진 만큼 줄어든 만큼 결과값인 적과 착과수가 줄어들 것이고 적과 착과수가 줄어든 만큼 착과 감소량이 늘어나서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그쵸? 근데 계속 매달려 있는 과실은 어떡하냐고요. 적과 종료 전 자연재해로 과피의 흠집이 났어요. 계속 매달려 있어요. 자, 그것을 적과 종료 이후에 첫 번째 사고로 해서 산정을 해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단 어떤 경우에만 3-1, 2, 3 중에 1번만 한정특약 가입하면 인정 안 한다. 왜요? 이거 다 생기초 내용인데 왜요? 5개로 인한 적과 종료 이전의 자연재해가 5개로 인한 것만 있는지 다른 게 섞여 있는지 구분이 어렵다. 또 하나 5개의 재해, 태화, 지집, 우는 대부분 낙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로 본다. 낙과 피해는 반영된다 이미. 착과수가 줄어든 만큼. 그래서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2번은 왜냐고요? 자연재해 아니잖아요. 이거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자연재해 없이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만. 그러니까 3-1만 해당되죠. 이 문제 케이스네요. 그쵸? 지금 착과감소 보험금으로 문제가 끝났지만 과실손해보험금 문제가 나왔다면 이거 계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박하다가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일단 우박은 자연재해예요. 근데 우박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 우리 몇 강인가요? 제가 보험기간 보상하는 손해 예시 계산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 한번 봤을 때도 적과 종료 위에 쭉 가다가 갑자기 6월 1일이었나요? 뭐 우박 발생한 게 날짜가 이상하고 이게 날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우박이 이래요. 우박. 왜요? 적과 종료 전 시기 적과 종료 전에 우박이 발생했어요. 우박으로 인해 멍든 게 얼만큼 멍들었는지. 우박은 타박. 우박은 타박 많이 멍들게 해요. 근데 이때는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극히 드물지만 우박으로 인해 나무가 죽었다면 또는 수확이 불가능하다면 착과 감소량에 반영이 돼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돼서 괜찮은데 멍들고 계속 매달려 있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얘를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이때 보상 안 되냐고요? 이거 적과 종료 착과 손해 감수가 실수? 자, 이때는 적과 착과수 중에 몇 개를 그냥 보상해주자. 왜 5%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때 반영 안 돼요. 왜? 아니 얘 언제 알 수 있어요? 제대로 된 피해를. 제대로 된 피해를 언제 알 수 있어요? 과실이 다 크고 이거야 알 수 있죠. 요만큼 멍들었던 게 이만큼 과실이 크면 과실 전체가 썩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괜찮은데 이럴 수도 있고 그쵸? 이때는 이 손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박으로 인한 손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기에 중요한 거예요. 언제? 수학기 저가 종료 이후 과실손해보험금 기간이죠. 얘가 얼만큼 지금 매달려 있는 상태잖아요. 착과 피해가 있는지 착과 피해를 조사해서 감수 과실수를 별도로 산정을 해준답니다. 자, 그러면 저가 종료 전에 우박이 발생했다? 두 가지네요. 우박은 자연재해지.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몇 개 인정해주자. 몇 개 인정해주자. 그리고 또 하나. 얼만큼 멍들었는지가 최대한 잘 드러나는 수학기에 착과 피해를 다시 한번 산정해주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가 종료 전 우박은 첫 번째, 저가 종료의 첫 번째 사고로 간주하는 착가손해 감수과실수, 자연재해니까 해당되고 일률적으로 저가 후 착가세 5% 또는 5%의 일부분, 그거 있잖아요. 착가손해율. 두 번째, 수학기에 다시 한번 착가 감수과실수를 인정해주자. 자, 그런데 얘는 1번은 한정특약 가입하면 안 한다 그랬죠? 한정특약 가입한 경우는 1번은 해당 안 되고 2번만 해당이 돼요. 왜? 우박은 한정특약 5종에 들어가는 재해잖아요. 그쵸? 네. 얘는 일률적으로 자연재해 몇 퍼센트 인정해주는 거, 손해를 쳐주는 거, 이거는 다른 자연재해랑 섞였으면 알 수가 없어. 안 해요. 근데 우박은 확실히 5종에 속하는 재해고 그때 멍든 거를 나중에 계산해 주는 거는 해요. 이해되시죠? 문제풀이하다 되게 중요한 거 나왔어요. 3-1의 경우 종합위험이면서 자조화 우박이 발생했어요. 자연재해 저가 종료 이후에 몇 개를 일률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줘요. 우박 나중에 드러나는 피해 인정해줘요. 2번. 얘는 뭐 자연재해 아예 우박하고 상관없으니까 빼버리고 특약 가입한 경우 일률적으로 몇 개 인정해주는 거 그건 안 해요. 다른 거랑 섞이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박은 확실하게 수학기에 피해가 드러나면 오케이 인정 하나만.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